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셋째 주가 시작이 되는 시점에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얼마나 급격한 방향 전환이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죠. 지금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에선 이 포인트가 그냥 꾹 멘탈 중심에 박혀 있어서 빼도 박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변화 여부에 따라서 연말로 가는 징검다리가 어떻게 놓이게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이게 고스란히 내년 2025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죠. 결국 활시를 떠난 화살이 어느 포인트를 찍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번 주에 있을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스타트가 과연 개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당연히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 움직임에 대해서 모든 촉을 세우고 반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실은 김이 많이 빠진 상태죠. 그만큼 시장의 간절함이 이제 피로도가 높아져서 금리를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제 상황이 너무 움직임 자체가 둔화가 되고 있어서 아무리 항진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도 경제도 사람의 생물학적인 움직임과 비슷해서 일단 누적된 피로도가 한 방에 해결되기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경제 자체의 암운이 완전히 눈 밑에 다크서클처럼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단기 처방으로 만성 피로도를 극복하도록 붐업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시장의 기대감은 피로감으로 전환이 되어버린 상태고, 아무리 피봇이라는 금리 전환의 새로운 메시지가 나와도 한두 주 반짝하고 유럽의 기준금리 변화의 샘플처럼 우리 경제 자체의 하부를 또 다르게 건드릴 수 있는 역행하는 액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 연준이 그렇게 인상적인 금리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 만만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죠. 물론 소비자 물가가 전월보다 0.19% 상승을 해서 시장 예상치 0.2%를 하회하는 모습 보였지만, 이 결정적인 건 늘 연준이 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핵심 물가인 근원 물가에서 시장 예상치 0.2%를 웃도는 0.3%까지 나왔다는 점이 홀가분하게 고용지표만 바라볼 수 없게 됐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물가는 언제 튈지 모르는 밑불이 쫙 깔려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이게 그냥 방화범이 될 수 있는 인화성으로 싸지를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착안해서 미 연준이 B컷 0.5%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근원 물가가 이런 이상 조짐을 보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주거비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니 절대로 펜싱 에페처럼 다리를 쫙 찢어가면서 금리를 저격할 만한 찌르기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태란 얘기죠. 방어적인 수동태에 가까운 금리 상황을 연출을 해야 한다는 건데, 당연히 극단으로 가자면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시장은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뒤통수를 깨지듯이 맞는 거고, 파월이 이런 스탠스를 취할 수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2달 뒤에 미국 대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 가면서 총대를 연준이 금리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대부분의 시장의 예상치대로 0.25% 베이비 컷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관건은 연준의 금리 결정이 나오기 직전에 발표된 미국 소매 판매,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을 말하죠. 얼마나 내수 경기의 상황이 잘 돌아가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지난달에는 예상치 0.4%가 나왔는데 1.0%로 상당히 웃도는 수치가 나와서 아직은 경기 침체 국면은 아니라는 파란불이 켜졌었는데, 이번에는 9월 17일에 발표가 되는데 예측은 마이너스 0.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불황 요소가 가미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 국면이 본격 시작이 되는 시그널로 보일 수가 있고,
금리 폭을 이번에는 그렇고 다음에 고려할 수 있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뭐 워낙에 단기적인 지표라서 그리 크게 타격을 받을 만한 지표로는 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연준이 0.25%로 금리 인하 폭을 잡아도 이거 그냥 거의 간의 기별도 안 가는 소폭의 내림세로 가는 수순이기 때문에 전혀 시장의 반응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물가가 근원 지표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역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금리 인하가 주는 효과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실제 체감되는 지수가 높아지는 상황에선 금리 인하가 만사라는 기대는 그냥 물거품처럼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는 심리적 기저의 흔들림은 고스란히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침체 국면에 들어간 미국 경기조차도 더 이상 기대할 만한 비빌 언덕이 없기 때문에 하향세로 갈 것이 너무도 뚜렷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한국은행 선택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이 베이비컷 수순을 밟으면 더더욱 기준금리 인하는 한은으로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금리를 움직일 만한 운신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10월 인하 기대감이 높았지만 지금 국내에선 이상 과열 현상을 보였던 부동산 열기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는 것. 아파트 시장에서만 그렇지만요. 지난달 부채가 10조 원에 가까웠던 그중에 8조가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자금을 끌어왔다는 거고 집값 역시도 강력한 DSR 2단계 규제가 그물망을 쫙 펴고 압박하고 시중은행 역시도 갭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대출 셧다운에 나섰지만 여전히 부채 증가율은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는 점. 이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버튼 꾹 누르게 되면 거의 아수라장이 될 것이 뻔하죠. 가뜩이나 건설사들이 요즘 업황 악화로 인해서 사업성이 좋지 않으면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형 사업으로 보이는 것도 수지가 맞지 않으면 손을 그냥 떼버리게 되는데 손절에 들어가게 되죠. 이번에 서부경전철, 그러니까 세전역에서 여의도를 거쳐서 서울대 입구까지 16km를 연결하는 이 도시철도 사업에서 현대건설이 탈퇴하는 그런 폭탄 선언까지 했었습니다. 그만큼 수지 타산이 맞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이 사업에는 대형 건설사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죠. 자금이 비교적 탄탄한 롯데건설마저도 사업성을 이유로 포기했고 GS건설도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부선은 거의 개통일자 기약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가뜩이나 부동산 업황이 악화일로를 겪는 상황에선 대형 건설사들의 사업 포기는 더욱더 늘어날 정도로 이 부동산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꾸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하지만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게다가 간의 기별도 안 갈 미국의 금리 0.25% 인하는 한국으로선 별다른 상징적 의미도 퇴색되는 그런 인하 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자체에서도 이게 도리어 역풍을 가져올 수 있는 리버스 금리 인하가 될 수 있을 건데 태평양 건너 한국의 금융시장이 그동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는 반대되는 금리 유연성을 고수하면서 지금까지 2% 정도의 금리 격차를 유지할 정도로 솔직히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할 때 전혀 보조를 맞추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미국이 금리 유연성을 가지는 피벗으로 전환한다 해도 한국은 그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엇박자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 탭댄스 제대로 출 수도 없는 거고 계속되는 미스 이게 반복이 되면서 그동안의 부채라는 혹을 너무 주렁주렁 달게 되는 격이라서 가계부채만 1800조, 기업부채 1200조, 도합 똘똘말이 3000조의 부채가 자칫 한순간에 부실로 바뀔 수 있는 위기 앞에 놓이게 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집값과 대출 문제를 한원이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10월 기준금리 인하 물 건너 갔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제로금리 시대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8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도 집값 상승하면 금리 인하 어렵다는 측면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금리 인하를 하는데 그동안의 기준이 됐던 물가지수 혹은 고용지표, 경기 국면보다 한국이 제일 급선무로 당면한 문제, 집값과 부채 문제가 나라의 기둥을 갉아먹고 있는 자칫 휘청거릴 수 있는 단기적인 최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거 뭐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한은 총재도 뭐 대입을 지역 비례로 뽑자는 제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강남 3구에 집중된 교육열이 집값 상승, 저출산, 수도권 집중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인데 결국 강남에서 스카이가 많이 양산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비례관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면 집값 문제와 부채 문제 그리고 출산율까지도 가장 중요한 이 세 개의 포인트를 놓친다는 말인데 지난번에 발표된 한은이 2015년 집값으로 가지 않으면 출산율 회복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표와도 일맥상통한다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한은의 선택지는 미국의 금리와는 별개로 거의 뭐 콕 집어서 뭔가를 결정하기에는 궁색한 면이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과 직결된 금리 운영이라서 이 촉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부동산 시장도 과열된 면이 이제 뭐 8월과 9월 되면서 이 본격적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죠. 지난달 10조가 빠져나간 대출 액수가 거래량에도 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평균 거래 금액과 거래량이 거의 뭐 정비례 관계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비교적 높았던 7월 거래 액수와 거래량 거의 뭐 비슷한 궤적을 보이고 있고 8월 들어서면서 살짝 내려온 거래 금액 역시 거래량이 5,457건으로 떨어지는 약화된 백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나온 거고요. 9월 거래량 보면 거의 뭐 싱크홀이 생긴 것처럼 푹 하고 꺼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거래 금액 역시도 최저로 내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결국엔 시장이 식어가고 있는데 뭐 급격한 속도로 가고 있는 거고 현금 유동성이 이후로 많이 말라갈 가능성 높아서 추석 이후에 집값은 아주 급격한 변화를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부동산 장세를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코스피 지표도 뭐 올라봤자 뭐 0%대 거의 뭐 개인과 기관의 몸부림치는 방어세와는 무관하게 외국인들은 뭐 무지막지하게 냉정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팔고 나가려는 추세는 객관화된 자산가치 검증된 궤적이 아니겠습니까? 개인과 기관은 어차피 지금 디펜스, 방어로 가야 하는 건데 보다 객관적인 제3자의 매도세가 시장을 가장 냉철하게 보여주는 궤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부동산 장세도 매수에 매집이 들끓었던 분위기 잦아들고 이젠 매도자들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팔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로 급격하게 변화될 것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증시가 보여주는 거죠. 결국 증시의 외국인 매도와 부동산 매도의 공통점은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차익 실현의 가능성 떨어지고 매력이 감소하니 시장을 버리고 등을 돌리는 건데 이런 현상은 증시에서부터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고 이달만 뭐 4조 원어치를 외국인이 팔고 나갔는데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으로 이 분위기 이어지게 될 겁니다. 9월은 이처럼 이런 분위기로 쭉 가면서 속도와 낙폭이 더욱 커지는 방향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낚싯줄 잘 준비하셨다가 기막힌 저점 타이밍 오면 기회를 잘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이번 주가 정말 급격한 변화의 포인트가 될 것은 가장 중요한 이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될 건데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단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더욱더 높아서 상당히 이 시장 자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틈새를 잘 노리셔서 골든타임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추석 연휴 즐거운 시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빠블한 법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